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올해 벌써 ICT 업계는 그 두 번의 폭풍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MW 2016에서 터진 가상현실 폭풍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인해 발생한 인공지능 폭풍인데요.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는 바람에 다들 좀 얼떨떨해 있는 그런 상태죠. 예.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아직 그 몰아닥칠 폭풍이 더 남아 있는데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드론 같은 기기들을 비롯해 사물 인터넷 등 이 차세대 ICT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기 위한 기술들이 올 한 해 계속 선보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상현실은 정말 올해가 대중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또 가상현실 시장이 열리긴 열릴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차세대 ICT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거.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가상현실, 앞서서 리포트에서도 건설에도 사용된다고 하고요. 그렇죠. 또 증강현실은 나사에서 화성 위를 걷는 체험을 이제 조금 있으면 일반에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이 증강현실, 가상현실 매번 나오지만 헷갈려요. 용어 한번 정리하고 할까요? 이게 용어가 가상현실 하나면 좋은데 쓰이는 단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 일단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그 밖에 증강가상, 공전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등 굉장히 다양한 용어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예. 모두 그 크게 보면 가상현실이라는 카테고리의 밑에 있는 말들인데요. 증강현실이나 확장현실, 증강가상은 현실과 가상현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에 그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리를 걷는 사람들 머리가 모두 뭐 당구공으로 보인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현실의 풍경에 가상의 정보를 덧붙여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가상 세계에 현실의 정보를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가짜 현실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없는 것을 감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꿈이랑 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요. 진짜처럼 여겨지지만 진짜는 아닌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보고 듣고 느낄 수는 있어도 뭐 밥은 먹을 수가 없는 세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밥을 먹는 느낌은 가질 수 있겠지만 가상현실에서 먹는 밥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흔히 꿈인지 생시인지 알기 위해 꼬집어 본다라고 말할 때 이 꿈이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가상현실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증강현실은 가상세계 현실의 정보를 함께 보여주는 예. 것이고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가짜 현실, 예. 사실이 아닌 게.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이제 업계에서 가상현실 대중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전망 때도 해주셨고요.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 올해 수많은 가상현실 기기들이 실제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영화나 만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꽤 오래됐는데요. 비행 시뮬레이터가 개발된 것이 1940년대고 요즘 자주 보이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처음 선보인 것이 1968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용되기에는 이 기술 발전이 그에 많이 못 미쳤기 때문에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아시는 대로 그때도 지금에 비하면 기술이 뛰어나다고는 할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산업용이나 군사용 시뮬레이터로 이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했는데요.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아주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꿨을 성능의 부품들을 이제 저렴하게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예. 이 스마트폰의 성능이 예전에 이 체스 챔피언을 꺾었던 인공지능 컴퓨터의 성능보다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지만 가격은 이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싸죠. 또 디스플레이 기술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서 쓸만하면서도 성능이 괜찮은 그런 가상현실 기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흐름에 선두에 섰던 회사가 바로 오큘러스와 삼성인데요. 2013년에 공개된 VR 헤드셋인 오큘러스 리프트와 2014년에 삼성과 오큘러스가 협력해서 내놓은 스마트폰 장착형 VR 헤드셋인 기어 VR이 바로 그 제품들입니다. 이후 오큘러스 리프트를 페이스북에서 인수를 하고요. MS와 구글, 소니를 비롯한 다른 회사에서도 이 가상현실 기기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완전히 대세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올해 그동안 개발되고 있었던 오큘러스 리프트, 소니 PSVR, HTC Vive, MS 홀로렌즈 등이 모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가상현실 대중화 원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잇는 새로운 ICT 산업의 먹거리로 이 VR 헤드셋이 많이 보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렇죠. 이 VR 가상현실 헤드셋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내용물, 그 콘텐츠가 중요할 텐데 콘텐츠는 잘 준비되고 있나요? 그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 가상현실 자체가 새로운 미디어 양식이고요. 또 그동안 가상현실이 주로 산업 군사용 시뮬레이터나 아니면 테마파크 같은 곳에서 이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개인 소비자를 위한 준비된 컨텐츠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기기들은 모두 게임용 VR 헤드셋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경우는 엑스박스 원, PSVR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 4, HTC 바이브 같은 경우는 PC 게임 플랫폼인 이 스팀 등과 이제 손을 잡고 있는데요. 먼저 보실 화면은 이제 오큘러스 리프트를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입니다. 올해나 내년에 출시 예정인 게임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을 이제 가상현실로 즐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가상현실 공간에서 전투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처럼 날아다닌다거나 아니면 3D 퍼즐을 푼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맨손으로 암벽을 기어오르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영상만 봐도 조금 아찔한 편이어서 출시가 된다고 해도 이제 저처럼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아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예. 문제는 이 제품이 PC 기반인데 요구하는 컴퓨터 사양이 꽤 높은 편이라서 얼마나 많이 보급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증강현실 기기인 홀로렌즈도 공식 발표와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과 함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액션그램이라는 이제 앱인데요.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뭐 우주를 탐험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실물 크기 모양을 보면서 신체 구조를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이 자동차 제품 카탈로그를 보면서 실제 크기의 자동차 이미지를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송 연예 콘텐츠 역시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보실 것은 이제 그룹 인피니티의 360도 뮤직비디오인데요. 한국의 가상현실 콘텐츠 스타트업인 무버에서 만들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원하는 멤버만 골라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신선하게 다가온 뮤직비디오인데요. 뮤직비디오 반대편에 당연히 이 카메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걸 중간에 거울을 배치한 것처럼 편집을 해서 잘 넘어갔던 것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호기심을 많이 자극하는데 예. VR 헤드셋이 가상현실 헤드셋이 좀 문제점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VR 헤드셋이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부정적인 전망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이 너무 급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별로 그 준비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예전에 3D TV처럼 한때 잠깐 바람 불었다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도 곧 이제 3D 영상 콘텐츠 시대가 올 것처럼 좀 떠들썩했다가 금방 이제 사라졌었잖아요. 예. 가상현실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일단 시장 조사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작년에 영국 디지털 캐피탈에서 전망한 자료를 보면 2020년에 약 1,500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만 트렌드포스에서는 2020년에 약 700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망치는 좀 다소 크게 어긋나지만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의심을 품는 기관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VR 헤드셋을 사용한 사람들의 반응은 호불호가 좀 크게 나눠지는데요. 정말 신기하고 재밌다라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반면 오래 쓰고 있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면 멀미 현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이 VR 헤드셋의 가격이 높아진 것도 꽤 큰 걸림돌인데요. 오큘러스 리프트의 경우에는 원래 300달러로 예상했던 제품인데 이게 500달러의 가격으로 올라가 버렸고요. MS 홀로렌즈 개발자 킷은 무려 3,000달러의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새로운 기기가 나타날 때 항상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긴 한데요. 플랫폼이 먼저 존재해야 콘텐츠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얼리 어댑터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2년 정도가 지나면 이 가상현실 기기들도 성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고요. 즐길 수 있는 컨텐츠나 새로운 컨텐츠 형식이 개발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 올해 나올 기기들이 비싸도 좀 살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좀 무궁무진한 만큼 제발 좀 VR 헤드셋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이 IT 업계에서 자신감 있게 올해를 이 가상현실의 원년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실제로 2년 뒤에도 그 원년이 올해가 돼 있었을지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